안녕하세요, 크루가입니다. 작년에 방 안에서 토마토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다이소에서 화분, 흙, 씨앗 등 패키지로 사서 중간중간 비료를 넣어주고 정성을 쏟아 부었는데 결국 죽어버렸습니다. 비료 양의 문제인지 온도, 흙, 일조량의 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습니다. 다신 키우지 말라고 아내에게 한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벌은 누구 못 준다고 하죠. 자숙하는 기간 동안 우연히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IoT 센서와 장비를 이용하여 온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고 바람, 일조량 조절도 할 수 있다는 매우 스마트한 농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 땅을 사고 그 위에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상추나 뜯어먹을 정도의 크기의 미니 스마트팜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준비물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프로그래밍 지식이며 컨트롤러며 플랫폼 어떤 걸 선택할지, 디스플레이는 어떤 걸 할지 각각 나열해보니 준비물이 꽤 많았습니다. 준비물을 보고 먼저 든 생각이 진짜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든 생각이 비용이 꽤 많이 나올 텐데 였습니다. 며칠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노력에 비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잘 동작할지도 미지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작 스마트팜 만들기는 포기를 하고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미리 제품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 이미 미니 스마트팜이라고 팔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제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교원 웰스팜이랑 이나프 스마트팜 이 두 가지를 후보에 넣어 두었습니다. 교원 웰스팜은 구독형으로 직원들이 와서 설치 및 모종을 심어주어서 사용자는 아무것도 손댈 필요가 없는 완벽한 서비스입니다. 진짜 간편하고 편한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매달 돈 나가는 게 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스크루지 같은 나의 정서와는 맞지 않으므로 패스합니다. 이나프 스마트팜은 조립도 내가, 모종도 내가, 수확도 내가 다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초기 도입 비용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구독형보다 훨씬 저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검색해보니 오늘의 집이 가장 싸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며칠 기다리니까 스마트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사이즈에 놀랐습니다. 같이 구입한 비료 및 샐러리, 청경채, 상추 등 씨앗도 잘 왔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품이 생각보다 많고 복잡해 보여서 한숨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괜한 일을 시작한 게 아닌가 급 후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저질렀으니까 설치는 해봐야겠죠. 예상했던 것처럼 설명서를 봐도 설치하는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정리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먼저 물 바지통을 이나프 로고가 보이는 방향으로 둡니다. 왼쪽 기둥하고 오른쪽 기둥 두 개가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왼쪽 기둥엔 아무것도 없지만 오른쪽 기둥에는 여과기와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른쪽 기둥 여과기 선 정리는 로고 방향, 맨 끝 구멍으로 나와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중간 구멍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네 번째, 여과기 바닥에는 뽁뽁이가 있는데 바닥에 고정되게 물을 묻혀서 꾹 눌러줍니다. 다섯 번째, 왼쪽 기둥도 마저 조립을 해준 뒤에 천장을 끼워줍니다. 천장 오른쪽에 전원 연결 부위가 있는데 오른쪽 벽에 전원을 연결을 해줍니다. 조립을 다 했는데 단차가 좀 있더라고요. 설명서에는 양쪽 벽면을 살짝 쳐서 맞추라고 하는데 좀 세게 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몇 번 두드리니까 딱 맞더라고요. 근데 주의할 점은 식구들이 없을 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음이 생각보다 세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했는데 자고 있던 아내가 뭐하냐고 호출까지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기둥을 4개를 끼우고 플라스틱판 4개를 차례대로 끼워줍니다. 이제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물을 살짝 넣어준 후 전원을 켜서 여과기가 동작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동작한다면 일단 성공입니다. 일곱 번째, 이제 원하는 곳에 배치하면 조립이 끝이 납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팜이 생각보다 커서 야채를 키우지 않을 때 전원 컨트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플러그를 하나 두었습니다. 전원이 켜졌을 때 전력은 44W 정도 먹더라고요. 스마트팜은 전등 하나 켜져 있는 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스마트팜 설치를 마쳤으니까 이제 뭘 심을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전 청경채와 상추를 키울 생각입니다. 박스 안에 발화를 쉽게 할 수 있는 키트가 들어있습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사각형 플라스틱 수조와 스폰지 그리고 핀셋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플라스틱 수조에 물을 부어줍니다. 두 번째, 스폰지를 수조에 넣고 꾹꾹 눌러서 물을 먹게 합니다. 물이 적다면 더 넣어주시고요. 스폰지 구멍에 물이 조금 찰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청경채와 상추 씨앗을 바닥에 펼쳐놓고 집게를 이용해서 스폰지 구멍에 하나씩 씨앗을 넣어줍니다. 상추 씨앗은 좀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있고 청경채는 녹색의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네 번째, 씨앗을 다 넣어주었으니까 이제 플라스틱 수조에 비닐봉지를 씌워줍니다. 요즘같이 겨울에는 실내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다 증발하면은 씨앗이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씌워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하루 이틀 정도면은 발화가 됩니다. 청경채는 병아리가 알을 까듯이 청경채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생명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발화가 됐다고 바로 스마트팜에 넣어주면 안 됩니다. 스마트팜 물에 뿌리가 닿아야 이 어린 새싹들이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5cm 정도 뿌리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발코니에 있던 파리지옥과 선인장도 가져왔습니다. 춥고 해를 잘 못 봐서 그런지 별로 크질 않았습니다. 발화하는 동안에 이나프 야채 재배기에 놓아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데려왔습니다. 일곱 번째,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이제 스마트팜에 모종을 옮겨 심어야 합니다. 스마트팜 뒤쪽에 보면은 맥스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물을 가득 넣어줍니다. 그리고 같이 샀던 물 비료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 소주 반잔씩 채우고 스마트팜에 채웠던 물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잘 저어서 희석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란 녀석들을 스마트팜에 옮겨 심어줍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팜 전원을 켭니다. 되도록이면 아침 8시 정각에 켜주세요. 스마트팜이 약 14시간 정도 켜지고 자동으로 꺼지고 합니다. 사람과 라이프 스타일이 같게 해주기 위해서 아침 8시에 켜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햇빛도 받고 물 공급도 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맨 처음 모종을 옮겨 심었을 때는 비실비실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이 바빠서 신경을 잘 안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엄청 자라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고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 상추가 너무 자라갖고 옆에 청경채 모종 햇빛까지 방해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며칠 두고 보다가 상추를 수확해야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수확할 정도의 크기가 된 상추가 몇 개 보였습니다. 가위로 맨 아래에 있는 상추잎부터 잘라서 수확을 했습니다. 확실히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싱싱해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마트에서 산 소 불고기와 아내가 만들어준 쌈장, 그리고 내가 수확한 상추까지 곁들여 먹어보니까 정말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키운 거 먹는다고 자랑했는데 잔인한 놈이라고 뭐라고 하네요. 원래 먹으려고 키운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싱싱한 것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상추를 안 씻고 바로 뜯어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상추를 씻는 게 은근 귀찮았거든요. 아직 초기 단계라 상추 양이 많진 않지만 지금 성장세를 보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겨우 페이스를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